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일주일이 금방 가가지고 또 뵙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했던 거요, 복습 좀 하고 진행할게요. 제가 수업을 시작하게 되면은 항상 지난주에 했던 거 좀 얘기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서 듣기 바랍니다. 제가 지적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라는 말부터 시작했었거든요, 지난주에. 이것은 토지를 지적 공부에다가 등록을 하는 기록이다, 이런 말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이 세 단어가 지적의 3요소고, 이 세 단어를 가지고 우리 지적법 전체 목차가 다 잡힌다, 이런 말 했죠. 그럼 토지라고 할 때 이 토지가 어떤 게 대상입니까? 라고 했을 때, 바닷물 꽉 찼을 때 바다에 잠기지 않는 모든 부분이 지적의 대상이 됩니다, 이랬었거든요. 그 바닷물 꽉 찼다라는 말을 최대 만조위라 그래요. 이따 한번 또 나오니까 또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게 등록을 할 때 이게 필지 단위로 하는데, 필지란 무슨 뜻입니까? 라고 할 때 그냥 토지의 등록 단위다 라고 했고, 크기 모양 관계없이 성립합니다, 이런 말 했습니다. 다음에 지적 공부는 이게 무슨 뜻인가요? 라고 했을 때 그대로 말해보면은 토지 적어놓은 공적 장부입니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이거 종류에는 뭐가 있나요? 라고 했을 때 종류는 크게 나눠보면은 이 대장하고요, 대장과 도면으로 나눠지는데, 이 대장과 도면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설명하게 됩니다, 2교시 때. 그 다음에 등록한다라고 할 때 이것은 이제 기록한다는 뜻이죠. 지적 공부에다 기록한다, 이런 뜻인데요. 이때 누가 기록을 하는 주체가 됩니까? 라고 할 때, 그때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토지, 대한민국 모든 토지는 누가 등록을 한다라고 했나요? 장관. 제가 수업 시간에 장관 그러면은 그 사람은 누구를 말한다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을 말합니다, 이렇게. 그런데 구체적으로 토지를 분할한다, 합병한다, 이런 거 하고 싶을 때는 여기 가봐야 이게 안 해준다 그랬잖아요. 그때는 누구한테 해주세요라고 신청하라고요? 시장이나 군수나 구청장한테 가서 나 이거 해주세요라고 이제 신청해야 되는데, 이 세 개를 다 합쳐서 쓰는 표현이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지적소관청이라고 한다. 지적소관청. 그래서 우리 지적법에서 이 지적 업무 처리하는 실무 주체가 지적소관청인데요. 지적법 대부분의 주어는 지적소관청이 많아요. 한 80% 이상은 이게 주어예요. 다음에 등록할 사항, 무엇을 등록하나요? 등록을 한다 했때 등록할 사항은 뭡니까? 라고 했을 때요, 토지를 지금 우리 여러분 배우는 거예요? 건물도 배우는 겁니까? 지적법 시간에, 공간정보법 시간에 지적 관련돼서 할 때는 건물 얘기는 안 하는 거예요. 토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토지만. 그래서 어떤 토지입니다 라는 말 해야 되기 때문에 토지의 표시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토지의 표시. 자, 어떤 토지가 있으면 그 토지를 표시해 봐라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나타내는데, 무엇을 토지 표시라고 하느냐 라고 할 때, 토지 표시로는 6가지가 있잖아요. 자, 그것으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다. 이게 토지 표시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런 토지 표시를 등록을 하게 되는데, 이 토지 표시가 가만히 있다면 등록할 일이 없잖아요. 이것들이 새로 생기기도 하고 변경되기도 하고 말소되기도 할 때 이제 등록을 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등록할 만한 사유란 말이지. 그러면 방금 이것들이 새로 정해지거나 변경되거나 말소되는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토지의 이동이라고 한다. 토지에 이동이 있으면 이제 등록하게 되는데, 이 토지 이동할 때 이 토지라는 말의 의미가 뭔가요? 이 토지라는 말의 의미, 이건 땅이란 뜻이 아니라 이 토지의 표시를 말한다, 이랬죠. 그 다음에 이동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라고 했을 때, 이 이동이라는 말은 새로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것을 다 포함해서 이동이라고 한다. 여러분 지금 민법 맨 앞에 보면은 권리변동이라고 나오던데요. 그 말 했었죠. 그럼 권리변동 뜻이 뭐였어요? 권리변동. 응? 민법 시간에 권리변동이라는 말 하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권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변동이라는 말이 이게 발생하거나 변경하거나 소멸하는 말을 다 포함해 갖고 이게 변동이란 말을 쓰죠. 새삼 알게 된 거 아니잖아요. 민법 시간에 한 말 아닙니까? 이 말하고 같은 의미로 쓰이는 거지, 이동이라는 표현이.
그런데 민법은 권리를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권리가 그렇게 되는 것이고 지적법은 땅을 배우는 거잖아요. 토지를 배우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토지에 뭐가요? 표시가 이렇게. 권리 변동은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하는 것이지만 이 토지동이라는 말은 토지 표시가 새로 정해지거나 변경되거나 말소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응하는 표현으로 이게 나온다고 정말 중요한 말이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게 있으면 등록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서 뭐 측량할 일 있으면 측량도 합니다라는 말 했었죠. 그러면서 이게 우리 지적법 전체 목차를 구성합니다. 이렇게 했었고, 그리고 이제 그 등록 사항 관련돼 가지고 이제 여기 6개 중에서 이 소재라고 하는 것은 그냥 행정구역 명칭이니까 따로 설명을 안 했잖아요. 참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그럼 제가 이렇게 써놓은 것 중에서 지적법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용어가 4개가 나왔어요. 여기서 필지라는 거, 등록 단위다라고 했고, 그죠? 그럼 여기서 지적소관청이라는 게 뭔가요? 라고 했을 때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이거 했고, 그다음에 토지의 표시가 뭘 말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여기 6가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렇게. 그리고 토지동이 뭔가요? 라고 할 때 이 토지동은 토지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적법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용어 4개.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 정확하게 다 기억이 나시나요? 날랑말랑 그러십니까? 그러면 이제 등록상 이제 해가지고요. 예, 등록상 해가지고 이 소재 지번 중에서 여기 이제 이 소재라는 것은 행정의 명칭이니까 따로 안 해도 되지만 이제 지번은 자세히 봤단 말이죠. 그때 이 소재 지번이라는 것을 주소라고 해버리면 절대 안 된다 그랬죠. 주소랑 소재 지번은 전혀 별개다. 그럼 지번이라는 것은 자 토지에 대한 번호인데 이 지번을 붙이는 4가지 현행 규정이 있단 말이죠.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부여적별로 차례대로 붙입니다. 그때 지적소관청이라는 말이 뭐였어요? 아 참 제가 말을 잘못했지.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부여적별로 차례대로 붙인다고 할 때 그 지번부여지역 그게 동리라 했단 말이에요. 무슨 동 몇 번지 무슨 리 몇 번지. 그 지번은 북서에서 남동으로 진행하고 지번은 아랍의 자로 쓰게 돼 있는데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 지번의 숫자 앞에는 산자를 붙이죠. 지번의 숫자 앞에 산 몇 번지라고 붙은 거 있잖아요. 근데 산이 들어가 있을 때 그 지번의 의미는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땅이다. 이런 뜻이라 했습니다. 그 다음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이 되는데 본번과 부번은 짝대기 표시 연결하고 읽을 때 의라고 읽습니다. 이런 거 있었죠. 자, 여기 설명해 하면서 제가요. 본번의 개념이 2가지다. 부번의 개념도 2가지다. 이런 말 했었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은 자, 72번지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 74에 5번지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 2개 중에서 어떤 게 부번인가요? 그러니까 제가 이 중에서 어떤 게 본번입니까? 어떤 게 본번이에요? 아, 이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어떤 게 본번이고 어떤 게 부번이냐라고 했을 때는요. 짝대기 붙어 있는 게 이게 전체가 부번이고요. 짝대기 안 붙어 있는 게 얘가 본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여기서 어떤 게 본번이고요? 라고 물었을 때는 이때 짝대기 안 붙어 있는 걸 찾으라는 소리거든요. 어떤 게 본번이냐 이렇게 물었어. 둘 중에 어떤 게 본번이냐 이랬을 때는. 그럼 이때는 어떤 게 부번이냐라고 했을 때 짝대기 붙어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게 본번인가요? 라고 말을 했을 때는 짝대기 안 붙은 걸 찾으라는 소리란 말입니다. 이해하겠어요?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본번, 부번 개념 말할 때가 있고 또 하나는 73의 4번지라고 했을 때 이렇게 써진 것 중에는 자, 앞부분 여기가 본번이고 여기가 부번으로 쓰일 때가 있다. 이런 말 했었죠. 그러니까 방금 여기서 어떤 게 본번인가요? 라고 했을 때 개념이랑 방금 앞에 것 뒤에 것 할 때하고 좀 차이가 있으니까 그건 읽으면서 판단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가 발생했을 때 그때 지번 어떻게 붙이나요? 라고 했으면 자, 신규 등록할 때 바다 매립해 갖고 땅을 새로 만들었어요. 그럼 지번 붙일 거잖아요. 그때 지번 자, 원칙은 본번인가요? 부번인가요? 부번. 인접토지의 본번의 부번. 그런데 본번으로 붙이는 예외가 3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최종 지번 토지에 인접돼 있을 때, 섬처럼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섬 끼고 매립한 것처럼 여러 필지가 등록 대상이 될 때,
이거 제가 말할 때 그림으로 떠올릅니까?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림으로 떠오르는 게. 다음에 땅을 분할하게 되면은 자, 집원 어떻게 붙이나 이랬을 때 분할하게 되면 필지 개수가 늘어나거든요. 그럼 개수가 늘어나는데 그 늘어난 개수에다가 집원 붙여야 된단 말이죠. 그럴 때 자, 1필지는 하나의 필지는 분할되기 전 집원 사용하죠. 그럼 나머지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본번에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붙입니다. 이랬거든. 말이 너무 길어요. 그럼 거기 제가 동그라미 단어 2개에다가 쳐드렸다고. 그게 뭐였어요? 부번, 부번 이거였어. 부번, 부번 이렇게 오시면 돼. 근데 자, 분할했던 필지 중에 건축물이 있어요. 그럼 건축물 있는 필지를 분할되기 전에 집원으로 우선해서 당연히 붙여주나요? 신청을 해야 붙여줍니까? 우선하여 부여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합병할 때 그럼 집원 어떻게 되나요? 라고 했습니다. 합병할 때. 합병할 때는 이제 항상 합병하고 나면 한 필지로 바뀌잖아요. 그 한 필지의 집원을 뭘로 가겠냐 이거거든요. 그랬을 때는 합병 대상 집원 중에서 뭘로 가야 돼요? 선순위로 가야지. 선순위. 근데 합병 대상 집원들 중에 자, 번번하고 번이 막 섞여 있어요. 그럼 어떤 걸로 가야 돼요? 번번 중에 선순위. 그러니까 이렇게 자, 네 필지가 있는데 네 필지를 합병을 하게 되면은 이게 한 필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72, 73, 74, 75라고 할 때 합병 후의 집원은 이 한 필지의 집원은 72번 이걸 선순위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자, 부번이 붙어 있고요. 나머지는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으면은 자, 합병 후의 집원은 몇 번이 되나요? 73. 이때는 규정이 뭐라고 돼 있다고요? 번번 중에 선순위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말한 이 번번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쓰인 번번인가요? 합격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죠. 공인중개사는 인맥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진짜 인맥을 쌓고 싶다면 에듀윌에서 시작하세요. 짝대기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짝대기 붙어있는 게 앞부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짝대기 없는 집원을 여기서 번번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해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자, 이 합병 대상이 되는 땅의 소유권자는 다 동일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소유권자가 달라버리면 합병을 못한다 그랬어요. 근데 만약에 자, 여기에 74번지가 만약에 건축물이 있다 라고 했을 때 합병이 됩니다. 그러면 합병의 집원은 몇 번이 되는가요? 그렇죠. 이 건축물이 위치한 집원을 합병의 집원으로 신청을 할 때는 그걸 해주지만 만약 신청을 안 해버렸잖아요. 그럼 원칙대로 가버리기 때문에 신청 안 하면 이걸로 가요. 그러니까 신청을 해야지만이 이걸 합병의 집원으로 붙여주는 거라고. 이게 분할하고 차이점이었다. 기억나시죠? 오케이. 다음에 이제 이 도시개발 사업 지역에서 여기 왕십리 뉴타운 같은 거, 왕십 뉴타운이나 이런 거, 이거 필지 예전에 거 싹 밀어버리고 새로 다 구획할 텐데 그러려면은 측량을 하잖아요. 자, 그때 하는 측량을 보고 무슨 측량이라고 한다 그랬습니까? 지적 확정 측량. 그럼 지적 확정 측량 해가지고 필지 다 만들어졌으면 거기다가 집원 하나씩 붙여줘야 되는데 자, 그때 어떻게 붙인다고요? 종전에 있던 집원 중에서 번번만 가지고 쫙 붙여주죠. 번번 가지고. 자, 그런데 그 뽑아놓은 번번이랑 새롭게 만들어놓은 필지랑 개수를 비교해 보니까 번번이 모자라요. 자, 그때 어떻게 하겠냐라고 했을 때 그때는 블록 단위로 하나의 번번을 붙이고 나머지는 부번을 붙이는 그런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그 집원 부여 지역의 최종 번번 다음 순번부터 번번으로 붙이는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이런 거. 여기까지가 집원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지난 주말에 했던 집원 관련 내용이었고 다음에 지목 들어갔었는데요. 자, 지목이 뭔가요? 라고 할 때 땅의 주된 용도에 따라서 그 종류를 나눠 갖고 지적 공부에 등록한 것이다. 그래서 이 개념 잡을 때 제일 필요한 것은 주된 용도다라고 했었죠. 그 책에 안 써졌지만 말을 했던 것 중에 자, 필지 하나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지목은 하나밖에 못 쓴다. 필지 하나는 지목 하나만 쓴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될 게 지목을 하나밖에 못 쓴다고 해서 그 땅이 꼭 한 가지 용도로만 쓰이는 건 아니다. 토지 한 필지인데 용도가 두 가지, 세 가지로 쓰일 때도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어떤 용도에 따라 지목을 써야 된다고요? 제일 주된 용도.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쓰게 된다. 이런 식으로. 그러고 나서 이제 1번 전부터 해가지고 28번 잡종지까지 지목의 종류가 쫙 돼 있었잖아요. 이제 그때 무슨 단어가 나오면 지목이 뭐다라고 하나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자, 광천지라는 지목이 나오려면은 용출이 들어간다라고 했었고요. 다음에 국어라는 지목이 되려면 꼭 나오는 단어가 수로다.
이 국어라는 말 자체가 수로란 뜻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국어를 물어보려면 꼭 수로가 들어간다 그랬고, 그 다음에 유원지 지목이 되려면 들어가는 단어가 뭐라 그랬어요? 위락휴양. 위락휴양이라는 말이 나오고 뒤에 뭐 수영장, 어린놀이터 이런 말이 붙는다 그랬죠. 이렇게. 그 다음에 암자, 모습, 황홀하다 이런 게 하나 있었죠.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항무지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런 거 지목이 잡종지가 아니었고 임야였다. 이런 거 봤고, 뭐 공장이나 학교 안에는 어떤 시설이 들어와도 싹 다 뭐라고요? 공장용지, 학교용지 다 포함돼 버린다. 이런 말했고, 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은 이게 주택가 이면도로다. 주택가 이면도로인데 여기에 거주차 우선주차 구역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번호를 이렇게 붙여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는 왜 칸이 좀 작나요? 이건 경차 전용이요. 자 이렇게 여기 자 이게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 그래가지고 여기 주차할 수 있는 시설 만들어놨단 말입니다. 자 여기의 지목은 뭐겠냐라고 했을 때 도로다. 주차장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여긴 도로다. 이랬었거든. 이거 하면서 제가 무슨 말을 했어요? 이거 설명할 때 지목 공부하면서 이거 적용하면 정말 필요한 말을 했었는데 그게 뭐였다고요? 그렇지. 여기가 지금 차를 이렇게 주차하려고 만들어진 공간이긴 한데 여기를 따로 한 필지로 만들었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그런 말 했었죠. 그래서 따로 한 필지를 만들어야 이게 지목이 정해질 테지만 이게 안 만들어질 것 같으면 따로 지목이 없어요. 그럼 여기를 따로 필지 안 만들 테니까 그냥 전체가 뭐가 된다고요? 도로가 된다. 이렇게 이런 말을 했었지. 기억나시죠? 지목할 때 꼭 적용해야 될 말입니다. 꼭 적용할 말이고. 그 다음에 유지라는 지목을 말씀드릴 때 유지 다른 것들은 한자 뜻풀이를 안 해도 되지만 유지는 반드시 뜻풀이를 하세요라고 말했었거든요. 근데 유자가 머물 유자다. 머물 유자. 흐를 유가 아니고 머물 유자. 지자는 연못지야. 다른 지자들은 전부 땅지자거든. 근데 유지만 딱 하나가 다른 거예요. 연못지라고. 그러니까 머물 유자에 연못지니까 물이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고여 있는 땅이야. 물이 고인다, 물을 저장한단 말이 나오게 되고 뭐 댐, 저수지, 호수, 연못 이런 말이 붙어요. 그럼 그게 이제 유지가 되는 거라고. 오케이? 뭐 그런 거 쭉 했습니다. 그런 거. 자, 이렇게 이제 지목 28가지를 이 지적 공부상에다가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을 할 때 그때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다가 등록할 때는 정식 명칭을 다 쓰잖아요. 그렇지만은 지적도나 임야도에다 등록할 때는 한 글자만 따서 쓰거든. 그 한 글자를 부호라고 했죠. 일반적으로는 머리 글자 따서 쓰게 되겠지만 4개만 두 번째 글자를 딴다. 그 4개가 차장 천원, 주차장, 공장용지, 하천, 유원지. 그런 것들을 왜 두 번째 글자를 따서 쓸 수밖에 없다라고 했습니까? 머리 글자가 같은 것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머리 글자 같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두 번째 글자를 딸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이런 말 했었어. 자, 여기까지 지난주에 나갔던 진도 내용입니다. 어느 정도 기억이 나셨어요? 싹 다? 그럴 리가요.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 그러진 않죠, 그죠? 지금 한 뭐 반만 나도 훌륭한 거고. 대신에 지난주에 수업 안 들었던 분들은 이게 지금 저 뭐 하는 거야 혼자 중얼거리면서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지금 보니까 한 3분 돼 버렸잖아요. 좀 길게 했는데 보통은 한 20분 이내로 할 겁니다. 20분 이내로 지난주 내용 복습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수업을 안 듣는 상태로 수업을 들어와 버리면은 시작하면서 20분 동안 딴 생각하고 이제 시작하는 거지. 짜증내면서. 저 뭐라 그러는 거 혼자. 입도 안 아프나? 안 아파. 나 입은 걱정하지 말고. 제 입은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 이제 기억나나 그것만 좀 걱정하시면 돼. 오케이? 자, 오늘 진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52페이지. 경계 있잖아요. 여기 들어갈 텐데 자 칠판 좀 보세요.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이 등록할 사항으로서의 토지 표시란 말이에요. 그럼 토지 표시로서 소재라는 것은 행정구역 명칭이니까 따로 안 했었고요. 지번 받고 지목 본 거거든요. 그럼 이제 경계 이거 들어가려고 그래. 경계. 그러면 우리 법에서 말하는 경계라는 것은 뭐겠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땅을 만약에 소유한다고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럼 자기가 땅을 소유하면은 내 땅의 경계를 나타내려고 담을 쳐놓거나 둑을 쌓아놓을 거예요. 그럼 우리 지적법에서 말하는 경계라는 것이 내가 땅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둑이나 담을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지적되어 있는 선을 말하는 것이냐 어떤 게 법에서 말하는 경계가 되겠습니까? 그거 보세요. 첫째 나와 개념.
자, 경계란 필지별로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 공부에 등록한 선을 말합니다라고 돼 있잖아요. 자, 줄 쳐보시고, 줄 쳐보시고. 지금 여러분들이 그 줄친 그 문장 중에서 제일 핵심적인 단어에다가 한번 동그라미 쳐본다면은 뭐가 되겠어요? 선이야, 선. 그 문장에서 제일 핵심적인 단어는 선이에요. 근데 어디에 있는 선이라고요? 지적 공부에 등록된 선이지. 등록된 선. 그 지적 공부라는 게 지적도나 임야도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말한 지적 공부는 뭘 말한다고요? 지적도나 임야도. 근데 경계점들을 어떻게 연결하라 그랬습니까? 직선으로. 그러니까 여기 좀 봐보세요. 여러분 땅이 이렇게 둥그렇게 생긴 땅이에요. 그럼 이걸 지적도에다가 그릴 때요. 이렇게 둥그렇게 그리질 않아. 그럼 어떻게 그립니까? 이렇게 접선을 이렇게 그어요. 직선으로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도면을 보게 되면은요. 곡선이 나오지 않고 어떻게 나온다고요? 직선으로. 자, 2장 넘겨봐요. 3장을 넘겨보세요. 그러면 358페이지를 봐봐요. 거기 지금 지적도 2개 나와 있잖아요. 그 위에 지적도 봐보니까 어떻게 필지가 되게 정비됐어요. 약간 좀 정신이 없습니까? 뭐 정신이 없는 정도는 아니라도 좀 이게 불규칙하죠. 근데도 보니까 전부 다 어떻게 돼 있어요? 다 직선이죠. 여러분 454 9라고 써진 거 이거 뭐라 그랬습니까? 한가운데 있잖아. 한가운데 454 9 아니 454 9라고 써진 거예요. 454번째는 지목이 뭐라고요? 국어다. 이 국어는 뭐라 그랬나요? 수로라 그랬지. 그럼 여러분 이게 수로라는 것이 물 흘러가는 길인데 만들어질 때 어떻게 직선으로 곧장 만들어지나요? 곡선이 그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물길은 곡선으로 흘러가니까 곡선으로 토지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보면 다 직선 아니에요. 왜 이렇게 그려진 거예요? 도면에다가 제작할 때는 어떻게 그릴 수밖에 없다고요? 직선으로. 그러니까 직선으로 연결해서 지적 공부에 등록한 선을 말하기 때문에 항상 도면에 나올 때는 선으로 직선으로 나오는 겁니다. 오케이? 이런 거 시험에 나올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안 나온지 맞춰버렸네. 이건 안 나와. 근데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지적도를 보게 되면은 전부 다 이런 식으로 그래야지 둥그렇게 뭐 곡선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럴 일이 없어. 자, 그다음 다시 돌아와 봐요. 근데 이제 자, 지금 우리 법에서 말하는 그 경계의 개념을 말해 드린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자, 이 방금 말했던 지적 공부의 선, 지적 공부의 선하고요. 실제로 쳐놓은 담하고요. 일치가 돼야 되겠잖아요. 그죠? 그럼 만약에 이게 일치하지 않아. 불일치해. 그럼 뭘 기준으로 여기서 뭘 고쳐야 될 것 같아요? 뭐가 기준이 돼야 됩니까? 담 쳐놓은 게 기준이 되겠어요? 선이 기준이 되겠어요? 요게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경계이기 때문에 요걸 기준으로 해갖고 이걸 고쳐야 되는 거예요. 보통 여러분 경계 분쟁 생긴다라는 말 하지요. 경계 분쟁 생긴단 말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럼 이거 일치시키는 걸 해야 되는데 그럼 그 사람들 측량해 볼 거 아니에요. 그 측량한다라는 말이 이걸 기준으로 해갖고 실제 땅에다 한번 그어보자 이런 뜻이 되는 거라고. 오케이? 오케이. 근데 진짜 분위기 진지합니다. 응? 자, 이렇게 해서 됐고 그 다음에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본인이 진짜 땅을 소유한다고 보세요. 그럼 자기 토지 경계를 실제 땅에다가 표시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내가 땅을 소유하고 있다니까? 그럼 여기까지 내 땅이다라고 이렇게 뭔가를 표시를 안 한다고요? 그럴 리가 하겠지. 뭐 어떻게 표시할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빨간색 라카로 그냥 쫙 이게 해놔요? 넘으면 죽는다 이러면서? 그렇죠. 뭐 말뚝을 박아놓다거나 펜스를 쳐놓다거나 담을 쳐놓거나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말이 책에 써 있습니다. 우리 법에가 나와요. 지상경계 결정에서요. 1번 지상경계 위치 표시라는 말 있잖아요. 거기 봐보면 토지의 지상경계는 둑, 담장이나 그 밖의 구역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 표지 등으로 구분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규정은 그냥 없어도 충분히 알아서 할 것 같은데 이런 것도 규정에 뒀단 말이죠. 정말 내가 땅을 소유하고 있다면은 내 땅의 경계를 뭐 둑이나 담장
그 밖에 뭐 구역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뭐 돌덩이 같은 거 갖다 놓는다 뭐 이런 말이겠지. 이해되지요? 그런 걸로. 여러분 이런 무난하고 정말 상식적인 규정도 우리 시험에서 나올까요? 잘 나와. 이거 5번 나와서 5번. 이거 5번 나온 규정이야. 별표 치지 마요. 그러다 다 치게 돼 있다니까. 별표는 안 쳐도 돼. 어차피 이 책 안 볼 거 아니에요. 이래서 1월달 들어가면 기본서 나올 건데 기본서 보겠지. 너무 애정 책에다가 쏟지 마세요. 나중에 떨어질 때 마음 아프니까. 다음에 2번 지상경계 결정이라 해가지고 이제 지상경계를 구획하는 5가지 기준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 좀 봐보세요. 이게 뭘 말하냐면 처음에 이제 그 도면 제작할 때 어떤 기준에 따라서 이 도면의 경계가 정해지느냐 지금 이거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른쪽 박스 안에 5개가 있는데 자 칠판 좀 보십시다. 이렇게 경사진 땅이 있어요. 경사진 땅. 이게 지금 임야거든. 임야. 이게 임야야. 지금 전체가 임야인데 임야 이 부분을 이렇게 이제 잘라가지고요. 여기다가 아파트를 지으려고 그래. 그러면 아파트가 올라가는 이 부분은 지목이 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는 계속 임야가 될 거고. 근데 여러분 이게 아파트 지으려고 이렇게 자를 때 절토한다 그러거든요. 절토? 뭘 하른다고요? 절토. 이 절토할 때 땅을 수직으로 자르지 않겠죠. 약간 비스듬하게 자를 거잖아요. 그러면 이만큼의 공간이 이게 이만큼의 토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부분의 지목은 임야가 되겠어요? 대가 되겠어요? 임야가 된다라는 말은요. 경계를 아래로 잡는 뜻이 되는 거고요. 이게 만약에 대로 된다 그러면 경계를 위로 잡으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생각에 이거 어디로 포함시켜야 되겠습니까? 이걸 누가 잘랐나를 한번 생각해 봐요. 누가 이렇게 경사지게 잘랐나를 생각해 보면은 이게 여기를 소유하는 사람이 자기 땅이니까 자른 겁니까? 아니면은 임야 땅 주인께서 야 이만큼을 내가 잘라줄 테니까 네가 집을 좀 지어봐라 이러면서 잘라줬겠어요. 누가 잘랐겠냐고. 대소유권자가 잘랐겠지. 왜? 남의 걸 자를 수 있겠습니까? 자기 거니까 자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계가 어디로 잡힌 거라고요? 위로 잡히는 거야. 절토됐다라는 말이 나올 때는 경계는 상단부로 정해져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대가 되는 거라고. 알아들었죠? 그 다음에 자 평평한 토지가 있고 여기에 구조물이 있어요. 그럼 이때 A 땅, B 땅이 있다면은 이때 이 땅의 경계는 어디로 잡히겠냐라고 했을 때 어디로 잡히겠습니까? 여기 당연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어디겠어요? 중앙이겠지. 중앙. 이렇게. 여러분 지금 여기가 한강 이렇게 지나간다. 그럼 종로가 여기고 종로 쭉 아래 내려가면 어디예요? 여기가. 제가 여기 오늘 넘어오는 다리가 무슨 다리를 넘어왔지? 한남대교가 너무 안 넘은 것 같은데? 그 잠수대교 위에가 무슨 도로예요? 같이 반포대교인가요? 반포대교 넘어요. 반포대교. 그럼 반포대교 넘으면 용산구죠. 여기 용산구잖아요. 그럼 여기 이제 뭐 서초구다. 해봐요. 이게 한강 이거 필지예요, 필지가 아니에요. 한강 필지죠.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한 필지라고 봐. 이게 한 필지겠어요? 나눠져 있겠어? 어떻게 나눠질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반포대교 쭉 이렇게 있잖아. 그럼 반포대교 어디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서초구하고 이게 용산구로 나눠집니까? 반포대교 어디를 기준으로 이게 서초구, 용산구가 나눠지냐고요? 한가운데로 나눠지는 거지. 한가운데 여기 가운데가 여기는 여기는 용산구, 여기는 서초구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리가 이렇게 된다라는 말은 밑에 토지도 어떻게 된다는 뜻입니까? 필지가 나눠진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한강 이렇게 하나 쭉 지나가는데 이게 필지를 나눠놨다라는 거예요.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한가운데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까지가 한 필지로서 용산구가 되는 거고 여기까지는 서초구가 되는 거지. 이런 거 여러분 알고 있었어요? 아니 다리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게 구가 나눠진다라는 거 여태 몰랐단 말이에요? 야 오늘 큰 거 배우셨네. 그럼 오늘부터 다리 지나가다가 잘 유심히 보는 겁니까? 사고 날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여하튼 평평한 토지가 있고 거기 구조물이 있으면 구조분의 중앙을 기준으로 경계를 정하게 돼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이게 높낮이가 있는 토지가 있어요. A가 소유하고 이건 B가 소유하는데 이 언덕 부분 있죠. 언덕 부분. 이 언덕 부분은 A의 소유권이 미치겠어요? B의 소유권이 미치겠습니까? 만약에 A의 소유권이 미친다라고 한다면은 경계를 위로 잡을 겁니다. 근데 B의 소유권을 미친다라고 한다면 아래로 잡을 거예요. 피곤하게 하지 말고 나눠 갖자. 우리 그런 거 안 좋아해. 모으는 거 좋아해. 그럼 어떻게? 위에요, 아래에요? 이게 누구 거 같아, 이거? 이게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이게 누가 소유권자라고요? 여기다 지금 짚고 있잖아요. 이게 B가 소유권을 갖기 때문에 경계가 어디로 잡는다? 아래로. 여기가 경계로 잡히면 A가 못 파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를 만약 경계로 잡아보세요. 그럼 A는 어떻게 하겠어요? 팔 수 있잖아, 여기까지. 그럼 B의 마음은 쫄겠지. 야, 이거 무너지면 어떻게 하지? 무너지면 어떻게 하지?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럼 제3자의 시각으로 봤을 때 어떤 게 합리적이냐고요. A, B의 입장이 아니라 제3자의 시각으로 본다면은 어디를 경계로 잡는 게 더 합리적이다? 아래로. 그래서 높낮이 차이가 있는 땅, 언덕 같은 땅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경계를 하단부로 잡아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랑 차이점은 이건 일부러 잘랐을 때 얘기입니다. 절토했을 때. 이건 언덕 같은 게 자연스럽게 만들어졌을 때. 축대 같은 거 쌓아놨을 때. 이런 내용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이 세 가지 암기할 때는 상중하 외우시면 돼. 상중하. 이렇게. 상단부, 중앙, 하단부. 이런 식으로 암기하시면 되거든.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그때 여기 이거 하실 때 토지에 대한 대상을 설명할 때 이게 바닷물이 꽉 찼을 때 잠기지 않는 모든 부분이 이 토지의 대상이 된다. 지적의 대상이 되는 토지가 된다. 이런 말 했잖아요. 그때 바닷물 꽉 찼다라는 말을 제가 뭐라 그랬어요? 만조라 그랬죠. 만조. 그러면 그때 앞에다가 최대를 붙여가지고 최대만조위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이제 하천이나 호수, 댐 같은 것들도 물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오르락 내리락. 그럼 그때도 어떻게 합니까? 물이 꽉 찼을 때를 기준으로 해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는가? 최대만수위라 그래요. 이렇게. 그러면 이걸 기준으로 말했을 때 단어가 지금 몇 개입니까? 최대, 만조, 위는 뭐 이게 기준선을 말하니까 뺐다 치고. 그럼 최대가 포인트예요? 만조가 포인트예요? 어떻게 포인트? 그럼 만약에 이걸 틀리게 내고 싶어 여러분들이 문제를 만든다. 그럼 뭘 바꿔서 틀리게 내겠어요? 아, 만조를 만수야? 이렇게 만수로 바꿔요? 어? 만수? 그렇게 안 내. 이걸 바꾼다고. 이것을 뭘로 바꿔요? 최소라고 안 바꿔. 최소 만조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런 말이 아예 법적으로 존재를 안 하기 때문에 그걸 내진 않고 이걸 틀리게 내고 싶잖아? 그럼 평균으로 바꿔서 냅니다. 평균 만조이라는 말이 법에가 있는 말이야. 최소 만조이라는 말 아예 법에 없는 말이거든요. 그럼 문제를 만들 때는 법에 있지만 틀린 걸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박스 안에 1번 봐봐요. 연접되는 토지 간의 높낮이 차이가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평평한 거지. 그때는 뭘로 하라고요? 중앙. 2번에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있다. 그럼 언덕같이 높낮이 차이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뭐라고요? 하단부. 다음에 세 번째 거 도로나 국어 등에 절토된 땅이 있다 그랬거든요. 동그라미를 어디다가 치셔야 돼? 절토. 그럴 때는 뭐라고요? 상단부. 순서대로 외우지 말고 상중하 이렇게 외우세요. 그럼 잘 외워질 겁니다. 다음 네 번째 거. 토지가 해면이나 수면에 접한다 그랬거든. 뭐에 접한다고요? 해면이나 수면.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최대만조위 또는 최대만수위. 이렇게. 포인트는 뭐라고요? 최대가 포인트입니다. 최대만조위, 최대만수위. 그 다음에 5번에 공유수면 매립지 토지 중에서요.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한다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런 공유수면이라는 게 뭘 뜻하겠어요? 공유수면. 보통 바다를 생각하면 돼. 바다. 공유수면 매립한단 말 나왔잖아요. 그럼 주로 그냥 뭘 생각하면 된다고? 바다. 공유수면은 바다를 생각하고 거기를 매립한 거야. 그럼 여러분 이게 지금 이게 서해안이야. 서해안이 완만하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방조제를 쌌어. 방조제. 시와 방조제지. 그럼 여기가 이제 서해안 바다고요. 여기는 시와 호입니다. 자, 물어볼게요. 여러분 시와 호는요. 토지입니까? 토지가 아닙니까? 자, 시와 호는 토지이다 아니다?
이죠. 토지이다. 그럼 이게 아니 선생님 그 물이 그렇게 많은데 토지인가요? 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빼시라. 뺄 수 있나요? 너가 못 빼겠습니까? 수문 닫아라 거기 좀 빼야지. 이거 그럼 토지다 그랬잖아요. 그럼 지목은 뭐예요? 이거 지목은 뭐다? 유지할 때 유자가 무슨 유자라고요? 뭐뭐 유자 치는. 연못지 호자다 호자. 이 호수가 연못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시화호 유지란 말이에요. 토지입니다. 그럼 이거 방조제 이거 토지예요, 토지 아니? 시화 방조제 토지이다 아니다? 토지 맞아요? 맞지? 바닷물에 안 잠기잖아. 그럼 이거 지목을 등록해야 될 텐데 지목 뭐라고 쓰겠어요? 28개 지목 중에서 방조제, 방파제 이런 것도 토지로서 등록이 되거든. 그거 뭐라고요? 여기 봐봐요. 제방이야, 제방. 지목 28가지 중에 뭐가 있다고요? 제방이 있어. 제방으로 등록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서해안 바다는 자 토지이다 아니다? 아니지. 그러면 이게 방조제가 어디까지 토지인 거예요? 응? 방금 5번에서 말한 게 그거였다고. 이 제방을 토지로 등록을 할 때 경계를 어디까지 정할 거냐라고 할 때 바깥쪽 어깨 부분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바깥쪽 어깨 부분이 어디냐? 여기야 여기. 여기까지를 토지로 등록을 하고 여긴 토지가 아니다 그 말이지. 이게 5번 의미예요. 바깥쪽 어깨 부분의 의미라고. 오케이. 그럼 4번하고 5번의 차이는 뭐냐? 4번도 바다에 접하고 5번도 바다에 접하잖아요. 4번은 자연 상태의 바다를 말하는 것이고 5번은 일부러 제방을 쌓아가지고 뚝을 만들었을 때 그때 기준선을 말하는 거다. 구분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기준으로 처음에 우리나라가 토지를 지적공부상에 등록을 할 때 경계를 정해서 합니다. 이런 게 되는 거지. 그 여러분 이 경계가 정해진다라는 말은요. 결과적으로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가 정해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간의 토지 분쟁 발생했을 때 거의 대부분은 경계 분쟁이지 뭐 집원 갖고 싸운다? 우리 집원이 더 좋을 거야 된다니까 라고 하면 싸울 일은 없어요. 경계가 어떻게 지느냐? 요것 때문에 싸우는 거라고. 말하겠습니까? 요 정도만 합시다.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는 별말 아니니까 여기서 일단 넘어가시고 경계는 한 이 정도 정리한 걸로 알아들었어요? 네. 여러분 이런 거 들으면 좀 재미있습니까? 별걸 다 하는구나 막 이런 생각합니까? 재미는 있지만 별걸 다 하는 거라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별의별 별걸 다 배워요 여러분들. 이게 6명이 와가지고 돌아가면서 별걸 다 가르쳐 드린다고. 그런 거 생각 못 했어요? 지난주부터 딱 들어보면서 와 나 중개사 학교 따는데 이렇게 많이 배워야 되나? 배울 거 지금 100분의 1 배운 거야 100분의 1. 이것저것 진짜 많이 해. 근데 진짜 여러분들이요 이 비용 들이고 이만큼 고급 지식을 전달받을 수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아주 압축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짧은 시간 안에 소비용으로 엄청난 지식을 막 쏟아붓는다고 여러분들한테. 더군다나 쾌적한 환경에서.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경계는 여기까지만 할 거고요. 다음에 면적으로 가볼 거예요. 면적. 토지 표시 중에서 이제 면적 남았잖아요. 요거 보는데 자 칠판 봐요. 이렇게 땅이 이렇게 있어. 이렇게 땅이 이렇게 있고 이게 한 필지예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필지야. 한 필지. 이 필지에 대해서 이 필지를 이제 이렇게 쭉 어떤 과정을 거쳐 가지고요. 이 대장이 이렇게 있으면 대장에다가 이 땅의 면적이 얼마입니다라고 써 놓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토지 면적이 한 4,000제곱미터라고 썼다고 칩시다. 4,000제곱미터. 땅 주인은 A인데 이렇게. 근데 이제 A가 이 땅을 한 4,000제곱미터짜리 땅 갖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모양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쓰기가 좀 불편해요. 그래서 이 A가 땅 소유권자가요. 돈 좀 들여가지고 이 땅을 평평하게 밀어버렸어요. 평평하게 쓰기 좋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이렇게 잘라내버린 거지 이만큼을. 그러면 여기 이 땅에 대한 대장에 여기 써진 면적 있죠. 이 면적이 여러분 생각에 어떻게 늘어날 것 같아요? 줄어들 것 같아요? 그대로일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안 바뀝니다. 그대로야.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여기다가 이 면적을 쓸 때요. 이 토지에 표면적을 쓰는 게 아니에요. 표면적을 쓰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이 땅에 이 수평면적 있죠. 수평면적을 여기다가 써놓기 때문에요. 아무리 땅을 깎아버렸잖아요. 근데 여기는 바뀐 거 아닌 거라고. 그 다음에 평평한 토지가 있어요. 평평한 토지가 있는데 이렇게 평평한 토지가 있어가지고 이 평평한 토지 면적이 이렇게 써졌다. 근데 이번에 여기다가 빌딩 지려고요. 한 40층 올라가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지하에 한 15m 팠다지 이렇게. 지하를 이렇게 팠어요. 그럼 이 토지의 면적이 늘어나겠습니까? 그대로겠어요. 안 바뀐다라는 거죠. 처음부터 여기다 면적을 쓸 때 어떤 면적을 썼기 때문에 수평 면적을 쓰기 때문에 이 땅을 깎거나 판다 할지라도요. 아무리 또 높이 쌓았다 할지라도요. 이 대장에 써져 있는 면적은 그대로인 거예요. 안 바뀌고. 알겠어요? 지금 하는 말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면적을 쓰게 될 때 처음부터 수평 면적을 쓰게 된다. 이렇게. 자, 그런데 그럼 여기서 이제 이 땅의 면적이 여기 써질 때 그 과정을 잠깐 보면은 제일 먼저 측량을 하겠지. 이 땅에 대한 지적 측량. 쓰지 마세요, 이거. 그럼 측량을 해갖고 뭘 구하겠습니까? 측량을 해갖고 바로 구해지는 게 뭐겠어요? 여기 좀 봐봐요. 이렇게 공간이 많이 비어 있는데 바로 면적 써버리면 이제 여기 뭐 할 거예요? 뭔가 있는 거지, 과정이. 뭔가가 있는 거야. 그러면 측량을 해가지고 뭐가 구해지겠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땅의 경계가 정해져야 거기서 면적을 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경계 구하는 거지, 경계. 또는 좌표값을 구하는 거예요. 측량해서 좌표값 구할 수 있겠잖아요. 좌표값 구해지면은 면적 알 수 있는 거거든. 그러면 경계가 정해졌습니다. 그러면 경계가 정해졌으면 이거 경계는 선이니까 그려놔야 될 거 아니에요. 지적도나 임야도에다가 지적 도면이라고 해요. 지적 도면에다가 그려놔요. 그럼 좌표값이 구해졌으면 이 좌표값은 써놔야 돼요. 그때 그 쓰는 장부가 이름이 되게 길어. 그게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는 이 장부에다가요. 이 경계점을 좌표값으로 등록한 장부거든요. 여기다 써놓는 거야. 여기다가. 그럼 여기 여러분 이 지적도면에서 있는 경계를 통해 가지고 면적이 얼마입니다라고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고 기술자들이 장비를 가지고 그걸 계산할 수 있겠냐고. 자, 이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어렸을 때 배웠던 기억이 있을 텐데 별로 안 좋을지도 몰라요. 이게 직각삼각형인데 이 변이 10cm고요. 이 변이 6cm예요. 그럼 이 삼각형 이거 면적 얼마예요? 이런 거 배운 적 있잖아. 아니 이거 여러분들이 그냥 알 수 있는데 이거 지금 지적도면에 경계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면적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오케이? 얼마인지 궁금하지 않죠? 계산할 수 있다. 그것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면적 계산하는 걸 보고 면적을 측정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면적은 측량한다 그러지 않아. 면적은 측정한다라고 표현하거든. 그럼 이제 계산됐잖아요, 면적이. 그럼 계산됐으면 여기다가 이제 쓰는 건데 바로 쓰는 게 아니라 끝수 처리라는 걸 해요. 끝수 처리라는 걸 해가지고 이 과정을 거쳐서 여기다 써지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러분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있는 좌표값 있죠. 이 좌표값에서 면적 얼마입니다. 라고 계산해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역시 안 좋은 기억이 있을지 모르는데 우리 학교 다닐 때 어렸을 때 XY 그래프가 이렇게 있고 좌표가 있고 그래프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여기 점 4개 찍어 뭐 3개 찍어주니까 4개 찍어주면서 이렇게 3개 찍어볼게요. 그럼 A, B, C, D 점이 이렇게 있다. A, B, C 세 점이 있는데 여기 점에 1이고요. 여기는 6, 1이고 여기는 1, 6이다. 이랬을 때 이 좌표값 3개 주어지고 이때 이 삼각형이 갖춰질 때 이거 면적 얼마냐. 이런 거 할 수 있죠. 물론 기억이 안 좋을지 몰라. 근데 할 수 있잖아 이거. 그럼 좌표값 찍어주면은 이거 면적 구해낸다고요. 더군다나 사람이 직접 하는 것도 아니고 기술자가 장비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여기 대장의 면적이 얼마다라고 써지는 겁니다. 어때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럼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볼 테니까 자, 이 면적을 측정한다라는 말은요. 면적을 측정한다라는 말은 결국은 도면에 있는 경계나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있는 좌표에서 계산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 필지에 대한 경계나 좌표가 안 바뀌고 가만히 있어요. 그럼 면적 측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경계나 좌표가 이게 새로 정해지거나 바뀌거나 그럼 면적 지정을 할 거 아니겠어요? 오케이? 그럼 예를 들어 지목 변경한다고 쳐봐요. 지목 변경. 자, 그 땅의 지목을 전에서 창고 용지로 지금 변경하려고 그래. 그러면 면적 측정을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한다, 안 한다? 찍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이제 배웠잖아, 방금. 면적 측정이라는 것은 경계나 좌표가 새로 정해지거나 바뀔 때 하는 거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지목 변경하려고 그런다? 그럼 면적 측정 하겠습니까? 라고 물었잖아요. 한다, 안 한다? 안 하겠지. 얘는 경계하고 좌표랑 아무 관계가 없잖아. 그죠? 그럼 지번이 변경된다. 지번을 바꾸려고 그래. 그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안 할까요? 마찬가지 요것도 상관없잖아. 그러니까 안 하는 거지. 그죠?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된다. 행정구역 명칭 변경. 이거 할 때 하겠습니까? 이게 이제 예를 들어 보면은요. 이게 강남구 서초동이었단 말이에요. 강남구 서초동이었다가 이게 바뀌어요. 이 강남구가 분구가 되면서 서초구 서초동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걸 보고 행정구역 명칭 변경을 하는데 이럴 때 하겠어요? 안 하겠지. 그렇죠? 이런 애워서 말합니까? 지금 나름대로 찍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다 맞아버렸다고 지금. 예를 들어 땅을 분할하려고 합니다. 그럼 면적 지정을 하겠습니까? 하겠어요? 왜 하겠습니까? 경계가 새로 정해지거든요. 한 필지가 이렇게 있었는데 분할한단 말이 이렇게 경계를 새로 정하잖아요. 경계가 새로 정해지기 때문에 면적 계산을 해봐야 되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한다. 자, 도시개발 사업을 한다고 해볼게요. 그럼 면적 측정을 하겠습니까? 도시개발 사업하게 되면은 완전히 필지를 새로 만들어요. 경계 자체가 다 새로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지. 당연히 합니다. 합병할 때, 자, 토지를 합병하려고 그래요. 그럼 면적 측정을 하겠습니까? 한다, 안 한다? 자, 보세요. 이게 지금 땅이 두 필지가 있어. 72번지가 있고 13번지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 면적이 450제곱미터고요. 여기는 500제곱미터예요. 이쪽이 좀 더 커 보인가요? 원래 딱 반으로 그리려고 했는데 그려놓고 보니까 좀 큰 것 같아서 이렇게 했어. 그럼 이거 합병을 했다. 합병을 했으면 합병의 지번은 몇 번이에요? 72번. 면적은 얼마예요? 950. 여러분 지금 이거 합병을 하고 면적 이거라고 말했잖아요. 그때 면적 측정을 여러분들이 했어요? 안 한 거예요? 면적 측정이란 뜻이 뭐라 그랬어요? 면적 측정이라는 것은 도면에 있는 경계나 여기 좌표에서 면적을 계산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그렇게 안 했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더했잖아. 그럼 단순히 더한 것은 면적 측정이다, 아니다? 아니다. 따라서 합병을 할 때는 면적 측정을 안 한다라는 거죠. 그냥 더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안 하는 거야. 오케이? 아우 선생님 뭐 처음 날부터 이렇게 복잡하게 가르칩니까? 일단 그림부터가 마음에 안 들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십니까? 안 그리면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게 정해진다 이런 뜻이고 지금 여기서 이 면적을 측정한다라는 말에 개념을 전달했고 그 예를 몇 개 한번 써본 거예요. 자 거기 한번 봐볼게요. 면적의 의 좀 한번 읽어봐요 빨리. 지금 353페이지 보고 있는 거예요. 면적의 의라고 되어 있는 거. 봤습니까? 볼게요. 자, 면적이란 지적공부에 등록한 필지의 수평면상의 넓이를 말합니다. 그 수평면상의 넓이라는 말 있잖아요. 줄 치시고. 자, 일반적인 경우는요. 지적도나 임야도 도면에서 면적을 측정하여 끝수처리 거쳐 대장에 등록을 하고 해서 끊어주고. 지금 읽은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 좀 봐봐요. 이거 말하는 거 이거. 이쪽 말하는 거라고. 그런데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갖춰진 지역은 좌표에 의해서 면적을 측정한 후에 끝수처리 거쳐 대장에 등록합니다. 라는 말 있잖아요. 이쪽 말하는 거지. 이쪽. 요게. 자, 그 밑에 자 면적 측정 대상을 해가지고 면적 측정이란 도면상의 경계나 경계점 좌표 등록상의 좌표로부터 면적을 계산하는 것을 말하는데 지금 말했잖아요. 그죠? 합병을 제외하고 경계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할 경우에
면적 측정을 하게 됩니다. 합병할 때는 안 한다는 소리 아니에요. 오케이?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럴 때 합니까? 라고 안 합니까? 라고 써놓은 게 이제 다음 페이지 박스 안에 나오는 거 한다 이거예요. 한다. 근데 지금 우리가 용어 배운 게 거의 없어가지고 거기 뒤에 것은 설명을 할 수는 없는 거고 지금 요 정도만 제가 말을 했단 말이에요. 요 정도만. 근데 요 정도 말을 했을 때 어때요? 와 저거 나 딱 스타일에 맞게 그냥 다 이해가 돼버렸다. 이렇습니까? 아니면은 이걸 외워야 할 것 같습니까? 아 이것을 외워야지. 이게 면적 측정하는 것들하고 안 하는 것들을 외워야 구분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버렸어요. 그럼 좀 자제를 하시고 그럴 것까지는 없어. 그럴까지는 없고 면적 측정이라는 그 개념을 정확하게 좀 기억을 해봐요. 경계나 좌표가 바뀔 때 하는 거라 경계나 좌표에서 면적은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요. 그러면 여기 있는 것들 중에 되는가 안 되는 구분해낼 수 있어요. 선생님 나는 그런 건 잘 안 되는데 그냥 외운 게 편한데 그럼 외우셔도 돼. 근데 그러려면 너무 많아. 진짜 많아. 여러분들 지금 다 외우겠다는 마음 먹잖아. 그게 해결이 안 될 정도로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가급적이면 잘 들어보면서 알아듣는 범위 내에서는 하고요. 외워야 될 것들은 제가 머리끌 따서 외웁니다라고 말해 드릴게요. 알겠죠? 자 여기까지 좀 하고 벌써 쉬는 시간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1교시 잘 갔어요? 그냥 죽는 줄 알았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2교시는 좀 재밌어 봅시다. 쉬었다 할게요. 그런데 말입니다. 에듀윌에선 이 모든 혜택의 유료 회원 수강료를 돌려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진짜 10만 원을 주더라고요.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친구도 봤어요. 이게 진짜 대박이라니까요. 네, 친구 추천을 하시고 친구가 유료 회원가입을 하게 된다면 10만 원을 입금해드리고 있습니다. 친구만 추천해도 10만 원을 입금해주는 에듀윌 친구 추천 이벤트. 참으로 놀라운데요. 그리고 이 모든 혜택들을 많은 수강생들이 동행해 주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